자, 네 번째 함수 좀 볼게요. 뭐 워낙 익숙한 내용들이라 금세 이해됩니다. 여기서부터는 같이 읽어가면서 해보죠.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하나씩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짝지어주는 걸 x에서 y까지 뭐라고 한다? 대응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표시를 합니다. x라는 집합에서 y라는 집합에 각각의 원소들을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짝지어주는 걸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대응시킨다. 뭐 익숙하죠, 그죠? x라는 집합, y라는 집합, x의 집합에 있는 원소들을 y 집합에 있는 원소에 하나씩 규칙적으로 짝지어주는 거, 이거를 뭐라 부른다?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이해됐죠? 자, 이런 대응 한번 살펴볼게요. y는 x의 약수에 대응시켜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의 약수는 2니까 2에 대응시키고 3의 약수는 3이니까 여기다 대응시키고, 근데 4의 약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2개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5의 약수는 여기 없죠. 그러니까 대응시킬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4가 화살을 몇 개 쐈고 2개 쐈고 5는 심지어 화살을 쏘지도 못했을 때 이런 그림은 함수가 아니다 라고 이제 뒤쪽에서 소개를 할 거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위의 그림과 아래 그림의 차이를 좀 살펴보시면요, 얘는 양의 약수의 개수로 대응시켜라 라고 하니까 2는 약수가 몇 개입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이 2개 이렇게 대응시키고 3은 약수 2개, 4는 약수 3개, 5는 약수 2개 이렇게 대응시켰는데, 위의 거와 차이점을 살펴보면 위의 그림에 비하여 아래 그림은 화살을 몇 개씩 콕콕콕 쐈고요. 화살을 하나씩 쐈고요. 화살을 쏘지 않은 녀석도 없고, 이런 그림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 함수가 된다라고 뒤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별표 치시죠. 집합 X의 각 원소는 모든 원소입니다. 집합 X에 있는 모든 원소가 집합 Y의 원소에 몇 개씩만 대응? 하나씩만 대응시켜야 되고, 그때 X에서 Y로의 함수라고 얘기하면서, 자, F땡땡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F땡땡. 이 F라는 것은 이 함수의 이름을 뜻합니다. 하나씩 이름을 지어줘야 되거든요. 가장 많이 함수 이름을 짓는 게 F, G, H인데, 수학은 대표적인 문자를 기준으로 그 뒤쪽으로 연달아 이름을 매겨요. X가 있다면 Y, Z 이렇게, A가 있다면 B, C 이런 식으로. 그래서 F가 있다면 F, G, H 이렇게 연달아 함수 이름을 매겨주는 특징이 있는데, F는 펑션의 약자입니다. 그 함수 펑션 알아요? 하긴 저보다 다 영어 잘하겠죠. 자, 그래서 별표 치시죠. 앞에 있는 집합을 뭐라 부르고 뒤에 있는 집합을 공역이라 부릅니다. 앞에 있는 집합을 정의역, 뒤에 있는 집합을 공역. 됐나요? 자, 공역은 화살을 받을 만한 녀석들입니다. 화살을 받을 만한 녀석들. 정의역은 화살을 쏘는 녀석들. 됐나요? 그때 공역 안에 화살을 받은 녀석들이 있을 거예요. 화살 받은 녀석들을 함수값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살 받은 녀석들을 함수값들이라고 얘기해요. 각각 하나들을 함수값 이라고 얘기하고 fx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는 익숙하시죠? 함수 f에다가 x를 넣었을 때 y가 나온다. 그 함수값들을 모아놓은 걸 치역이라 불러요. 자, 화살을 받기로 대기하고 있는 녀석들을 공역, 화살 딱 받았어, 얘 함수값, 그것들을 다 모아 치역이라 불러요. 공역과 치역의 차이 아셔야겠죠? 공역은 화살을 받을 만한 녀석들, 화살을 받은 애들만 다 모으면 치역,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주시고요. 됐나요? 이게 뭐죠? 함수값입니다.
함수값을 집합으로 만들면 그게 뭐가 된다고? 치역이 돼요. 알겠죠? 뭐 역은 되게 많잖아요. 마포구청역도 있고 뭐 DMC역도 있고. 그지? 치역. 자, 어떡하니? 자, 정의역과 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서로 같은 함수. 진짜 중요해요. 정의역과 공역이 그러니까 두 개 함수가 같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에 있는 내용을 무조건 만족시켜야 돼요. 자, 우선 정의역과 공역이 각각 뭐 해야 된다? 같아야 된다. 똑같은 정의역에서 똑같은 공역, 똑같은 표적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힘들어. 해볼게요. 그러니까 표지판이란다. 표적지가 똑같아야 되고, 화살도 똑같아야 되겠고. 됐어요? 그때 뭐가 다 똑같아야 돼요? 함수값이 전부 같아야 돼요. 됐나요? 네. 똑같은 x를 넣었을 때 y값이 각각 전부 다 같아야 되겠고 정의역 공역 같이 같아야 됩니다. 그때 두 함수 같다고 하고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고, 함수가 두 종류가 있어요. 됐나요? f 마일이 몇입니까? f 마일은 1, g 마일도 1. 하나만 같다고 두 함수가 같은 게 아니고요. 모두 다 넣었을 때 다 같은 값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요때 같다고 한다라는 거. 됐나요? 네. 자,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자, 여기 함수라고 얘기하고요. x를 정의역, y를 공역. 정의역, 공역. 화살 받은 애들을 함수값이라고 얘기하고 함수값의 모임을 치역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자, 서로 같은 함수, 이거 뒤쪽에서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우선 정의역과 공역이 뭐 해야 되겠고? 같아야 되겠고, 정의역과 공역이 같은 상황에서 정의역의 모든 원소를 대입했을 때 치역들끼리 각각 같아야 됩니다. 그때 f는 g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들 fx는 gx라고 표현 안 합니다. f는 g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겠죠? 됐나요? 자, 이게 자, 보면 뭐 하려 했죠? 얘가 함수가 아닌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거든요. 함수가 아닌 이유는 얘가 화살을 안 쐈어 라고 설명하면 안 되고 정의역 1에 대응하는 y값이 없어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알겠죠? 서술형에다 화살 안 쏨 이러면 안 되니까. 얘는요 3이 화살을 두 번 쏨이 아니고 정의역 3에 대응되는 y값이 두 개임. 알겠죠? 이런 게 함수입니다. 됐죠? 그때 a랑 b랑 d를 뭐라 부를까요? 함수값이라 부르고요. 요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 부릅니다. 됐나요? 각각은 함수값, 요것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치역이라 불러요. 그러면 서술형에서 가장 많이 감점을 시키는 게 뭘까요? 치역을 쓰라고 하거든요. 치역을 쓰라고 하면 그냥 A, B, D 이렇게 쓰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거는 빵점 처리예요. 왜냐면 역이라는 게 한자로 우리나라 말로 집합이거든요. 역, 정의, 역. 그러니까 마포구청 역을 가면 마포구청 집합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정의역 집합이거든요. 역자가 붙은 건 집합들이에요. 정의역 집합, 공역 집합. 그래서 이 치역도 집합으로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 빠빠. 또 언니들 책을 놓고 가네 또. 책을 놓고 가면 언제 공부? 뭐라 하면 내일 또 나한테 뭐라 하는. 자, 볼게요.
야, 근데 뭐 그래프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죠. 그래프. 자, 이런 건 함수입니다. 함수고요. 순서쌍의 집합이 있습니다. 순서쌍의 집합. 1 넣었을 때 3 나온다. 2 넣었을 때 1 나온다. 3 넣었을 때 2 나온다. 4 넣었을 때 2 나온다. 됐나요? 이 집합을 뭐라 부른다고? 이 집합을 F에 뭐라 부른다고요? 그래. 그래서 그 나중에 면접을 갔는데 그래프 알아요? 그랬더니 요런 거?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알겠지? 뭔지 알아요? 뭐 이런 게 그래프? 그러니까 교수님이 학생 혹시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이랬더니 X축 있고요. Y축 있고요. 이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정말 이게 진짜 엄청난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거지. 책을 안 읽고 그래프가 뭔지 교과서에서 각종 책에서 서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스스로는 그래프가 X축, Y축이 있는 이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정의는 뭐냐면 대응되는 순서쌍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그래프다. 알겠지? 정의역의 원소와 그 함수값의 순서쌍의 집합을 F의 그래프라고 한다. 그러니까 책을 좀 꼼꼼하게 읽어주세요. 알겠죠? 근데 이것이 뭐 학교 시험에 나오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도 이왕 수학 공부하는 거 정확하게는 좀 알고 넘어가자고.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진짜 학교 가서 물어봐요. 너 그래프가 뭔지 알아? 이러면 이거? 이러면 정말 책을 안 읽은 애들이야. 그지? 그러니까 학교 가서 물어봐요. 친구한테. 너 그래프 뭔지 알아? 이러는데 그거 그냥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2차 함수, 뭐 3차 함수 이런 거. 1차 함수? 이렇게 얘기하면 그 친구랑 놀면 안 돼요. 끼리끼리 놀아야 되니까 그래프가 뭔지 아는 친구들과 놀아봅시다. 그리고 그 친구한테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요. 너무 인정머리 없나? 자, 볼게요. 그거를 어디에다가 그 그래프는 점들의 집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들을 좌표 평면에 나타낸 것을 그래프의 말이 너무 어려운데 기하학적 표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하학적 표시. 기하는 말 그대로 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형으로 표현해 본 거. 그래서 그래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얘기를 하죠. 순서쌍을 그려라 라는 뜻입니다. 알겠죠? 그 순서쌍을 실제로 눈에 보이게 표현해봐.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봐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또 이런 친구들 좀 나쁜 것 같아. 그래프가 뭐야 할 때 점들의 모임? 완전 막 뭔가 좀 그럴듯한데 점들의 모임은 아닙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를 그래프를 그렸다. 실제로 좌표평면에 나타낸 겁니다. 됐나요? 정의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인 집합은 들어가는 값도 실수 전체고 나오는 값도 실수 전체인 집합의 그래프는 좌표평면에서 직선 또는 곡선으로 표현이 됩니다. 오케이? 그 점들의 집합들을 전부 다 찍어보면은 직선 또는 곡선으로 연속되게 표현이 된다 이 뜻이고요. 정의역 X의 공역 Y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되는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즉 이게 정의역 X거든요. 그때 Y가 하나씩만 대응돼야 돼요. 그때 얘를 뭐라 부릅니까? 함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함수의 그래프. 됐나요? 이렇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X 하나에 몇 개 대응되는 꼴이 나옵니까? 2개 대응된 꼴이 나오죠? 요거는 함수가 아니다. 우리 앞에 배웠지만 원의 함수라고 부릅니까?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까?
원의 방정식이라 부르는 이유가 있겠죠. 왜? 1차 함수, 2차 함수, 상수 함수. 나중에 가면은 수투 가면 3차 함수, 4차 함수, 미적분 가면 삼각 함수, 지수 함수 이렇게 부르는데 왜 원만 원의 함수가 아닐까요? x 하나에 y가 두 개 대응되기 때문입니다. 이해되나요? 얘는 원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이제 기하 벡터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뒤쪽에 보면은 포물선의 방정식, 타원의 방정식, 쌍곡선의 방정식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형태들은 일반적으로 함수가 아닌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인지 확인을 해보는 건 세로선을 그었을 때 어디서도 그었을 때 무조건 몇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 라는 거 체크해 주시고, 가로선 아닙니다. 세로선이에요. 자,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순서상 x, 함수값의 집합, 요걸 함수의 그래프라고 얘기합니다. 됐나요? 좋습니다. 그래프의 기하학적 표현은 뭐 좌표평면에 나타냈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게 무슨 선을 그었죠? 세로선을 그었을 때 그 세로선에 y 값들이 하나만 찍혀 있으면 함수가 됩니다. 자, 그래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어떻게 구하면 되죠? 1, 3, 2, 2 됐어요? 3, 1 이게 그래프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까지 내는 선생님은 없을 것 같은데, 아직 본 적은 없는데 그래프를 구해 라고 했어요. 그려라 라고 안 했어요. 그래프를 구해. 그랬더니 저 그림을 그려놨어. 그럼 조금 애매한 상황이 나오겠죠. 그래프를 구해 라고 했는데 이걸 그린 거야. 공부한 놈이 아니지, 그지? 이해되죠? 그래프를 좌표평면에 나타내어라 라고 했을 때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고. 자, 함수가 여러 가지 함수들이 나옵니다. 이제 이름을 매겨줄 건데요. 여기 많이 헷갈려 해요. 1대1 함수라는 개념이 있고 1대1 대응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우선 1대1 함수가 더 큰 개념이에요.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라고 우선 생각하시고요. 됐나요? 1대1 함수 중에 엄청 까다롭고 특이한 녀석이 1대1 대응이라는 함수가 됩니다. 1대1 함수의 특성을 만족하는 것 중에 아주 까탈스러운 녀석이 1대1 대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럼 1대1 함수란 무엇이냐? 근데 1대1 함수라고 하면은 들어가는 값이 뭐하면? 다르면 나오는 값도 달랐을 때 1대1 함수라고 부릅니다. 또는 이거의 대우명제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대우명제 기억하시죠? 대우명제는 x1 나온 값이 뭐하다면 x1을 넣고 x2를 넣어서 나온 값이 똑같다면 들어간 값도 뭐 할 것이요? 똑같을 것이요 라고 하는 게 1대1 함수의 표현입니다. 자, 그림을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1, 2, 3이 전부 다르죠. 1과 2가 다르죠. 어때요? 나간 값이 다릅니다. 맞죠? 들어간 값이 다르면 나온 값이 달라요. 근데 여기 한번 보시죠. 2랑 3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곳을 향했죠. 그러면 1대1 함수의 자격이 박탈됩니다. 알겠죠? 들어간 값이 다른데 나온 값도 달라야 돼. 즉 화살을 각각 다른 곳으로 쏴야 된다. 만약에 한 놈이라도 같은 곳으로 쐈으면 넌 1대1 함수 아니야? 이렇게. 아니야? 얘는 그럼 1대1 함수의 자격을 갖출까요? 전부 다른 곳으로 가면 1대1 함수의 자격을 갖춥니다. 이해되죠? 전부 다 다른 곳으로 가면 1대1 함수의 자격을 갖고요. 오케이? 자, 여기 아래 있었군요. 나 요즘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괜히 필게 했네. 여기 아래 대우를 차면 나 이거 없는 줄 알았어. 자, 아래 나와 있네. 역시 책은 똑똑하죠.
그래서 똑똑한 척 좀 하려고 했더니 아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대우명제 주로 사용하시고. 됐나요? 자, 1대1 함수 중에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거.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말은 화살을 안 받은 놈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공역은 화살을 받을 만한 녀석들, 치역은 화살 받은 놈들을 모은 거거든. 공역과 치역이 같다는 건 화살 안 받은 놈이 없어야 돼. 1대1 함수 중에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때 뭐라고 한다고? 특히 1대1 대응이라고 하는데 3번 그림을 뜻합니다. 3번 보면 각각 화살을 하나씩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화살 안 받은 녀석들이 없죠.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1대1 함수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1대1 함수라도 얘기해도 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일은 없겠지만 뭔가 잘 모르겠어. 그러면 1대1 함수라고 적어야 돼요? 대응이라고 적어야 돼요? 뭔가 잘 모르겠어. 그럼 1대1 함수라고 적는 게 맞습니다. 알겠죠?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명확하게 구분해야겠지만 뭔가 잘 몰라. 그럼 1대1 함수라고 적으면 전부 답이 됩니다. 근데 1대1 대응이라고 적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얘는 1대1 대응은 아닙니다. 1대1 함수의 자격을 갖고 있지만 여기에 화살 안 받은 녀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래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말하고 똑같습니다. 자, 두 가지 함수 배웠습니다. 자, 1대1 함수 배웠고 1대1 대응 공부했어요. 1대1 대응은 특이한 녀석입니다. 1대1 함수 중에 1대1 함수 중에 화살을 안 받은 녀석이 없는 것을 1대1 대응이라고 부른단다. 자, 가장 널리 쓰이는 표현이 이 표현이고 이거의 대우 명제도 쓰인다. 학교에서 어떻게 내겠어요? 학교에서 어떻게 내겠어요? 이것만 이렇게 내겠죠. 이렇게.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는 이런 식으로 낸다고 골라줘야겠죠? 됐나요? 자, 1대1 함수는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y축의 수직인 직선이니까 가로선을 뜻해요. 가로선. 알겠죠? y축의 수직인 직선과 몇 점에서 만난다? 한 점에서만 만나는 성질이 있습니다. 한 점에서만 만나는 성질이 있단다. 됐나요? 자, 보시면 가로선을 그었을 때 전부 다 몇 점에서 만납니까? 한 점에서만 만나면 들어가는 x값이 다르면 나오는 y값도 다르다라는 의미예요. 한 점에서만 만납니다. 알겠죠? 이해 되나요? 요거 보시니까 b가 되는 x값이 몇 개나 있나요? 3개, 신세계죠. 그것도 아니면 그 들어간 값이 b가 되는 x값이 3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대1 대응, 1대1 함수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 세로선을 그었을 땐 다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함수의 그래프이긴 합니다. 함수의 그래프이긴 하지만 1대1 함수는 아니다. 자, 그러면 3번은 특이하니까 이 애는 집어치워 놓고 1번 그래프와 2번 그래프를 비교해 보자면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1번은 y값이 실수 전체 값들을 다 갖고 있는 반면에 2번 그래프는 y값이 양수에만 놓여져 있죠. y값들이 x축 위쪽에만 있습니다. 둘 다 1대1 함수긴 합니다. 그렇지만 얘는 화살 받은 녀석들이 양수들 뿐이 없죠. 그러므로 얘는 1대1 대응의 자격을 갖고요. 얘는 1대1 함수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y값들이 양수들만 화살을 받은 거지. 얘는 전체 다 y값들의 화살을 받지.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프를 보면서 1대1 대응인가 1대1 함수인가 헷갈 1대1 함수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됐나요? 좋습니다.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좀 여기까지만 할게요. 정리해 볼게요. 항등 함수가 있고 상수 함수가 있습니다. 항등 함수라고 하면 항등식 할 때 그 항등이거든요. 그래서 항등 함수의 정의는 뭐냐면은 우선은 정역과 공역이 서로 뭐 해야 되겠고 정역과 공역이 우선 같아야 됩니다. 들어가는 집합의 원소들하고 화살을 받을 만한 녀석의 원소들이 똑같아야 되겠고요. 그 다음 x를 집어넣었을 때 똑같은 녀석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를 뭐라 부른다? 항등함수라 부르고 항등함수는 정역, 공역, 치역 다 똑같습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x에서 x로의 함수고요. 1, 2가 있고 1, 2가 있습니다. 1은 1로 대응하고 2는 2로 대응해. 이런 게 항등함수입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의 자격을 갖습니다. 당연하죠. 1은 1이 되고 2는 2가 되니까 들어간 값이 다르면 나온 값도 당연히 다를 것이고 각각 다른 곳으로 갈 거며 화살을 안 받은 녀석은 없지 친구들아. 네, 됐죠? 오케이. 그러니까 항등함수의 식은 fx는 x입니다. 전체 그래프는 y는 x 위에 있습니다. 들어가는 값과 나오는 값이 같은 순서쌍들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그림들. 자, 마지막 상수함수. 자, x에서 y로의 대응을 하는데요. 나온 값이 다 똑같아요. 즉 화살을 한 놈만 받은 거야. 화살을 한 놈만 받은 걸 뭐라 부른다? 이렇게 수많은 화살들이 전부 다 한 녀석으로만 향한 걸 상수함수라 부르고요. y값이 다 똑같은 거니까 연속된 선에서는 이렇게 가로선이 나타나겠죠. 자, 이걸 상수함수라고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 읽고 끝낼게요. 항등함수는 정역과 공역이 서로 같고 정역, 공역 같고요. 들어간 값이 나온 값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 상수함수는 나온 값이 모조리 똑같습니다. 이걸 상수함수라 부르고 그래프 상에서는 가로선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됐나요? 자, 항등함수이면 1대1 대응입니다. 이거의 대우명제입니다. 1대1 대응이 아니면 항등함수가 될 수 없다. 뭐 이해하시죠?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항등함수면 1대1 대응이다. 되니? 좋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별표 칠까요? 자, 이거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1은 1이 되고 2는 2가 되고 3은 3이 됐어. 그지? 그래서 항등함수다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여기 누가 있기 때문에? 4가 있기 때문에 정역과 공역이 다르면 1은 1이 되고 2는 2가 되고 3은 3이 됐더라도 항등함수는 아니다. 꼭 체크해 주세요. 그러니까 들어간 거랑 나온 값이 똑같더라도 정역과 공역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항등함수의 자격은 박탈. 그치만 1대1 대응은 될까? 1대1 대응도 탈락. 그럼 뭐는 될까? 1대1 함수는 될까? 1대1 함수는 되겠지. 들어간 값과 나온 값이 다르니까. 되셨나요? 자, 상수함수의 표현들은 상수함수들은 가로선의 특징을 띠고 있다. 가로선의 특징을 띠고 있다라는 거. 자, 마지막 문제 한번 풀어보죠. 자, f는 항등함수니까 f는 들어간 값하고 나온 값이 뭐 해야 되겠고? 같아야 되겠고 gx는 상수함수니까 한 곳으로 몰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f2는 몇인가요? f2는 2가 나와야 되겠죠?
F2가 2니까 G2도 몇입니까? 2가 나와야겠죠? 그래서 여기 C를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요 C를 2다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이런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고, 그럼 F3은 3이고요. G3은 상수함수니까 2로 일정하다. 이렇게 체크해 볼 수 있겠죠. 88페이지. 중요한 거 크게 없으니까 체크하면서 가볼게요. x에서 y로의 함수인 걸 골라라 라고 하면 x에서 x니까 얘는 시작부터 틀렸어. x에서 x니까 똑같은 걸로 가라 이거지. 마이너스 1은 갈 곳이 없네. 그렇지 않아요? 없고 x들한테 2를 더해 라고 하는데 여기다 2 더하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1, 2, 얘는 3이니까 1, 2, 3이 갈 곳이 다 있네요. 되나요? 네, 얘는 함수. 얘는 제곱해 이거거든? 제곱하면 학교 갔니? 오늘? 오늘? 오늘 졸업했어? 근데 학원으로 온 거야? 너무 미안한데? 라고 생각하지 말고 중학교 졸업이 뭐 축하할 일은 아니잖아. 그치? 의무 졸업인 의무 교육이잖아. 의무 교육 누구나 해야 되는 거. 그치? 그게 뭐 축하해? 일은 아니잖아. 그치? 고등학교 졸업도 마찬가지고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 엄청 힘든 역경을 거치면서 졸업했으니까. 와 근데 졸업식인데 그 10시 너무 미안한데? 오늘 졸업식이었구나. 괜찮아. 뭐 졸업식 때 공부한 게 얼마나 뜻깊어, 그지? 그래서 가족들끼리 저녁도 못 먹겠구나. 일단 10시에 먹으면 되지 뭐, 그지? 아빠 보고 치킨 시켜놓으라고 해. 지금 문자. 다른 학교도 졸업했어? 아니 아직? 정우는 어디? 중암. 예현이는? 중암은 아직 안 했고. 서현이 성산. 죄송합니다. 이미 했군요. 그래 다 했구나. 묘진이는? 중암만 안 한 거야? 이미 졸업을 했어. 그렇구나. 잘했어. 이제 고딩이네. 같이 늙은이야 이제. 그렇구나. 얘는 1로 가니까 1, 0, 1 여기로 다 쏙 들어갈 수 있죠? 화살 받은 놈을 뭐라 불렀습니까? 필요 조건. 좀 더 앞서 나갔는데?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취역이라고 불렀죠, 취역? 화살 받으면 필요해서 받으니까 필요 조건.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고. 함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뭐 2차 함수 그래프고 이런 거 함수 안 됩니다. x 하나에 여기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써져 있는 건 함수라고 안 부르고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었습니까? 원의 방정식이 있었죠. 원의 방정식. x 하나에 y 값이 2개 대응되는 형태는 함수라고 안 부르고 얘는 2차 함수라고 부르지만 얘는 이런 모양이 오른쪽이 크다니까 크다 함수 이렇게 부르죠. 이런 게 함수입니다. 알겠죠? x 하나에 y 하나 대응하는 거. 자, 판별법은 뭐예요? 이렇게 비가 와. 근데 한 방울씩 맞는 거야. 그지? 비가 와. 그럼 얘도 맞고 얘도 맞아야 되니까. 세로선을 그는 게 판별식. 세로선을 그었을 때 한 점만 만나는 거. 넘어갈게요. 쉽죠? 네. 내가 엄청 중요하고 어려운 문항들이 많으면은 계속 내가 풀 텐데 여기 쉬운 파트들은 좀 영상으로 대체할게요. 집에서 들어보시고 그래도 이해 안 되는 거 와서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겠고. x에서 y로의 함수가 되도록 하라고? 0 넣으면 f0은 몇인데? 1. f1은? 2. fa는?
너 누구랑 얘기하니? 됐어요?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함수가 돼야 되니까 얘가 1은 돼야 되겠죠, 그죠? 1이 여기 안에 있어야 되니까. 되셨어요?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1이라는 녀석은 얘 중에 하나가 돼야 되겠죠. 네. 얘가 0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1이 될 수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2가 돼야 되겠네요, 그죠? 1 못 됩니다. 얘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찾아보시고 되셨나요? 네. 아유 졸려. 졸업식이 좀 힘든가? 아, 서희가 상 많이 받았구나. 아, 근데 졸업식 어디서 해? 운동장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실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졸업식 다 모여서 안 하고, 네. 코로나 상암? 줄줄이 상암? 코로나. 교실에서 꿀 빨았겠네. 핸드폰만. 자,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치역이라고 하면 여기다가 대입해서 만들어진 건데, 중요한 거는 A 쓸 때 뭘로 써야 된다고? 그렇죠. 집합 안에 꼭 써주셔야 돼. 알겠지? 그냥 숫자만 나열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거 교집합 구하는 건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되셨나요? 자, 유제 2-2번 좀 별표 좀 치시고. 몇 차 함수입니까? 1차 함수죠? 1차 함수. 잘 들으셔야 돼. 1차 함수인데, 자, 우선 정의역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죠? 0에서 몇 가지? 2까지. 이게 x축입니다. x축. 여기 안에 몇 차 함수를 만들어요? 1차 함수를 만들어요. 됐나요? 치역이니까 y 값들이죠. y 값들이 1도 있어야 되겠고 5도 있으면서 그 사이가 돼야 된대요. 그러니까 여기가 몇이죠? 1, 여기가 5가 되겠죠. 맞습니까? 또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한가요? 반대의 경우도 가능할까요? 반대의 경우. 어떤 경우? 이렇게 내려가는 것도 여기가 1이 되고 여기가 5가 되야겠죠. 이런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말고. 맞죠? 여기가 5가 돼야 되고요. 여기가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요. 이러면 A와 B 값을 찾을 수 있죠. 즉 0, 몇을 지나고요? 0,1을 지나고 2, 몇을 지나고 2,5를 지나고. 그럼 기울기가 몇입니까? 2 증가할 때 4 증가하니까 A는 2가 되겠고. 맞아요? B는 Y절편을 뜻하니까 B는 여기 Y절편이죠? B는 1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A 더하기 B는 몇입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죠. 요건 기울기가 몇이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요. Y절편은 몇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더하면 몇이에요? 3이에요. 자, 이렇게 풀면 안 됩니다. 알겠죠? 지금 엄청 꼼꼼하게 풀었는데 여러분들 생각을 좀 해야 돼. 지금 이렇게 푼 거는 목표를 상실한 거야. 목표를 상실한 채 내가 몇 번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습니다. 이 문제는 A랑 B를 구하라고 안 했어.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뭘 구하라고 했지? 그렇죠. A랑 B랑 더하라고 했지 A, B를 각각 구하라고 안 했어. 만약에 각각 구하라고 했다면 얘는 답이 두 개를 써야 되겠고 각각 A, B가 될 수 있는 값들을 모두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목표를 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리고 찾고 찾아서 어머? 얘도 더했더니 3, 얘도 더했더니 3이네? 그거 3밖에 없겠지? 이거는 목표 상실한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목표를 좀 정해. 이게 목표야, 이게 목표. 이게 목표야. 목표니까 A, B를 각각 구하라는 건 아닌 것 같아. 뭐 어제 3학년들 막 우겼어. 아니 A랑 B랑 더하라는 게 각각 구해서 더하라는 거지 뭘 그게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아니고 다른 걸 물어보고 싶은 거야 출제자가. A랑 B랑 더하라는 건 여기에다 몇 넣으라는 거지? 이 함수는 1, 몇을 지나니? 라고 물어본 거야. 1, 무엇을 어? 1, 뭘 지나냐고? 어머나? 1이 중요한 숫자야. 내가 아무리 봐도 1은 중요한 것 같아. 1이 0과 2에 딱 어디 있지? 정중앙에 있지. 0과 2의 정중앙에 있으니까 이만큼 길이가 f 몇이니? f1이야. 즉 이게 y좌표거든? 근데 얘랑 똑같으니까 얘도 1대 1이지. 그러니까 얘는 이 점과 이 점에 뭘 얘기하는 거야? 중점을 얘기하는 거지. 중점의 y좌표를 찾아라 이 말이거든. 이 점의 y좌표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얘랑 더해서 몇 수로 나눠야 되겠지? 2로 나눠야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중점의 y좌표를 얘기하니까 얘랑 더해서 2로 나누니까 3이 된 거지. 그래서 답이 하나뿐이 안 나오는겨.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얘가 물어보는 게 F1은? 이라고 물어본 거야. 알겠지? 이 1차 함수에다 1 넣으면 몇이니? 라고 물어봤으니까 1은 0과 2의 중점이잖아? 그잖아요? 갑자기 엄마 말투가 나왔어. 우리 엄마 강원도 사람이라. 맞잖아요? 막 자꾸 이래. 자, 아무튼 이 문제 좀 체크해 주시고요. 제가 뭔 말 하는지 이해하셨죠? 네,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건 좀 중요하게 체크해서 보시고. 요건 여러분도 할 수 있어. 두 함수가 같다는 거는 FA랑 뭐가 똑같아야 되겠고, F에다 A 는 거랑 G에다가 A 는 거랑 완전 똑같아야 되겠고, F에다 뭐 는 거랑 B 는 거랑 G에다 B 는 거랑 뭐 해야 되겠고? 똑같아야 되겠고. 맞습니까? 그럼 이 두 개를 살펴보면 A와 B는 fx-gx의 뭐가 될까요? 예, 근이 되겠죠. 여기다 A 넣어서 0 되고 B 넣어서 0 되니까. 맞습니까? A와 B라는 녀석은 이 식의 근이 된다고. 뺐어. 뺀 식의 근이 되는 겨. 여기까지 왔니? 늘 얘기하지만 이런 형태에서 습관적으로 인수분해가 이루어지면 안 돼. 알겠지? 마지막 목표를 먼저 정해놓고 인수분해하는 겨. 만약에 A와 B를 각각 구하라고 하면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만 A와 B라는 것은 이 식의 두 개의 근이기 때문에 요게 답으로 체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좀 꼼꼼히 읽고 해야 될 방향을 결정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나가는 연습을 좀 하시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두 함수가 같아야 되니까 세 가지 연달아 만족해야 돼요. F에다 마일 넣은 거랑 G에다가 마일 넣은 거랑 같아야 되겠고, F에다 0 넣은 거랑 G에다 0 넣은 것도 같아야 되겠고, F에다가 1 넣은 거랑 G에다 1 넣은 이거 세 개 다 만족하는 거 여기서 찾으셔야 돼. 알겠죠? 됐나요? 3-2번 별표 좀 치시죠. 뒤에도 또 나온다는데 이건 별표 좀 쳐놓으면 좋겠어. 두 함수가 같아지도록 하라고 했거든. 그러한 집합 x가 뭐야? 정의역이지.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원소를 a라고 하자고. 그럼 f에다가 a 넣은 거랑 g에다 a 넣은 거랑 뭐 해야 되겠까?
똑같아야 되겠지. 그런 a가 가능한 값들을 한번 찾아보자고. 맞아요? 그래서 두 개를 같다고 놨어. 이렇게 놨잖아? 그러면 인수분해 해야 되겠지. 각각 a를 다 찾아야 되니까. 이렇게 하잖아? 갑자기 x 그냥 할게. 됐어? x는 2가 되겠고 그 다음 뭐야? 마이너스 1이 두 개가 나오지.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몇 개? 두 개.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야. 집합 x는 정의역이거든. 정의역으로 가능한 것들을 써라 이거거든. 근데 여기에다가 2를 넣고 2를 넣어도 서로 똑같아지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고 마이너스 1 넣어도 서로 똑같아져. 그 말은 정의역에 2만 있어도 되는 거 맞니? 정의역에 뭐만 있어도 마이너스 1만 있어도 이 두 함수는 똑같아지지. 아니 정의역에 있는 것만 대입해야 되니까. 또는 이 정의역에 뭐만 있어도 둘 다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이 정의역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같으면 두 함수가 같다고 하는 거거든. 이해될까? 그러니까 정의역에 있는 숫자를 대입해서 같다고 하면 두 함수 같다고 하는 거야. 물론 정의역에 있는 모든 숫자를 대입해서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정의역에 2만 있어도 요건 같은 거고 마이너스 1만 있어도 같은 거고 2와 마이너스 1 다 같이 있어도 어차피 2 대입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도 두 함수 같아지니까. 이 말이 뭔 얘기일까? 이 녀석의 부분집합을 구하라 라는 말하고 똑같은 거야. 2만 있어도 되고 마이너스 1만 있어도 되고 다 함께 있어도 되고. 근데 이 녀석의 부분집합은 원래 몇 개니? 4개인데 뭘 빼라고 했으니까 공집합 빼라고 했으니까 3개가 답인 거지. 됐어? 그럼 좀 정리를 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fx-gx는 0의 그러니까 이 녀석의 근의 무슨 집합을 찾아라? 부분 집합을 찾으라는 문항이니까 좀 기억해줘요. 자, 요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항등함수만 체크해 주실까요? 항등함수. 항등함수를 g라고 한대요. 그러니까 g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gx는 x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항등함수. 자, 상수함수로 h는 뭡니까? hx는 c라고 일정하다라고 표현해 줘야겠죠. 이해됐나요? 네. 근데 요게 이제 결과물이 3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g를 이용하는 거죠. g를 이용해서 h축은 3이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여기 한 번만 더 체크해 주시죠. 자, fx는 x는 항등함수, fxc는 상수함수. 됐나요? 앞에 연습 예제 할 때 했으니까 좀 넘어갈게요. 이것만 체크해 봅시다. 1대1 함수인 거 골라라 이거예요. 1대1 함수. 1대1 함수라는 건 뭡니까? 들어간 거랑 나온 게 들어간 게 다르면 나온 것도 달라야 돼요. 다른 게 들어갔는데 같은 게 나오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이런 1차 함수들은 전부 다 1대1 함수. 그러니까 이렇게 직선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꺾인 것은,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오면 전부 다 1대1 함수의 자격을 박탈당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올라오는 함수는 다른 걸 넣어도 같은 값이 나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볼록이랑은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둥글게 그
이게 동글동글하거나 뾰족하거나 상관없이 그냥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오면 탈락. 이해되죠? 요런 탈락입니다. 됐어요? 잘 봐야 되죠. 그래서 눈을 크게 떠야 돼. 나도 알아. 근데 이게 자연수만 집합을 갖는데, 자연수면은 y축 왼쪽이니 오른쪽이니? 자연수들은 y축 오른쪽에 있지. y축 오른쪽에서 이 함수는 내려갔다 올라가니 그냥 계속 올라가기만 하니? 계속 이렇게 되니까 이 부분은 올라가기만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잠깐 큰일 날 뻔했다. 오씨. 나처럼 덤벙대면 안 돼? 뭐야? 내려갔다 올라가는 거잖아? x 기억.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를 풀 때 뭔가 답이 빨리 구해주면 스스로 의심해야 돼. 알겠지? 풀어 한번 탁 나부터 의심부터 해야 돼. 아, 이게 나 잘못 풀었구나. 자, 이거 많이 나옵니다.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면은 1대1 대응이라고 하면은 화살 안 받은 녀석이, 화살 안 받은 녀석이라는 게 뭔 뜻이냐면 y값들을 뜻해. y값들을. 알겠지? y값들을 뜻하는데 함수가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어. 그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요 y값들은 받은 게 없잖아. 뭔 소린지 알아요? 그러니까 함수가 떨어져 있어도 안 되고 꼭 붙어 있어야 돼. 콤콤하게. 자, 근데 이 말은 뭐냐면은 얘 특징을 한번 살펴보자. 얘 특징 중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이 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곳이 있어. 뭐지? a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다시 한번. a 값에 관계없이 꼭 지나는 점이 있어. k 곱하기 세모 플러스 네모는 0 하면 k 값에 관계없이 하면 얘가 뭐 되는 곳? 0 되는 곳. 그러니까 얘가 0 되는 곳이니까 몇이니? 여기에다 2를 넣으면 무조건 몇이 나와? 그러니까 얘는 2,1을 무조건 통과하는 함수야. 알겠지?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2보다 클 때와 2보다 작을 때로 분류를 해서 함수를 좀 살펴보면 2보다 클 때는 어떻게 나와요? x-1 플러스 그대로 나오지. 2보다 작을 때는 어떻게 나옵니까? x-1 하고 부호를 반대로 먹어서 나오지. 근데 위에 있는 것도 1차 함수고 아래에 있는 것도 1차 함수 맞니? 어딜 기준으로? 2,1이라는 이 점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함수와 오른쪽에 있는 함수가 서로 1차 함수, 1차 함수야. 이해됐어요?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인데 1대1 대응이 되려면 우선 올라갔다 내려가거나 내려갔다 올라가면 안 돼. 그 말은 뭐냐면 이 왼쪽이 올라가면 오른쪽도 올라가야 되고 왼쪽이 내려가면 오른쪽도 내려가야 된다는 뜻이야. 근데 1차 함수의 오르락 내리락은 누가 결정하는지 알아? 기울기가 결정해. 기울기가 양수면 올라가고 기울기가 음수면 내려가게 돼 있어. 자, 따라서 이 녀석의 기울기와 이 녀석의 기울기의 부호가 똑같아야 돼.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여야 되겠고 얘도 음수면 얘도 음수여야 되거든. 그럼 왼쪽의 기울기는 1마 a가 기울기지. 오른쪽에는 누가 기울기야? 1 플러스 a가 기울기지. 기울기의 곱이 양수가 돼야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됐니? 자, 다음 여기도 한 번 더 밀주 쳐볼게요. 이렇게 공역이 정해져 있는데 이게 공역이거든.
y는 2보다 크거나 같다가 공역인데 1대1 대응이 되라고 하면은 공역하고 뭐랑 똑같아야 될까? 공역하고 치역이 완전 동일해야 돼. 1대1 대응이 되려면.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봐봐요. 자, 요만큼이 정의역이라고 할게. x축, y축. 요만큼이 정의역. 됐어요? 좋습니다. 요만큼이 공역이라고 할게. 요만큼이 공역의 바운더리야. 자, 함수를 하나 그려볼 건데 함수를 요렇게 그리면 될까 안 될까? 요렇게 그리면 함수가 될까 안 될까? 내 표정을 읽지 마. 요렇게 그리면 함수가 될까요? 안 될까요? 정의역의 모든 것들이 화살을 다 쐈고요. 화살을 전부 다 하나씩 봤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뭐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치역이 된다. 그러니까 요건 함수가 될 수 있어. 그래서 요런 상황은 무슨 함수라 불러? 1대1 함수라 불러.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그렸어. 이렇게 그렸어. 그럼 돼? 안 돼? 이렇게 그리면 안 돼. 알겠지? 왜냐면 여기에서 요 정역에 있는 값을 넣었을 때 이 공역 밖으로 나가니까. 요렇게 그리면 뭐가 되는데? 1대1 함수가 되는데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안 되는 거 맞지? 근데 주로 물어보는 건 1대1 함수를 물어보진 않고 뭘 물어봐? 1대1 대응을 물어보니까 정확히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에 끝나는 함수를 딱 그려주면 치역들이 공역과 일치하게 촘촘하게 대응이 되죠. 치역은 y값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역의 전체 범위에 치역들이 다 위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기면은 무슨 대응이라고? 1대1 대응. 됐어요? 좀 쉽게 얘기하면 이게 공역인데 공역에 이 함수의 최소값과 최대값이 딱 떨어지게 들어있어야 돼. 공역의 최소값이 됐어요? 자, 공역의 최소값이 이 함수의 최소값하고 일치해야 되겠고요. 공역의 최대값이 이 함수의 최대값하고 일치를 해줘야 돼요. 물론 감소하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알겠죠? 됐나요? 그러니까 최대값들이 일치해줘야 돼. 최소값들도 일치해줘야 꽉 차게 함수값들을 갖고 있을 수가 있어. 근데 포인트가 되는 건 최대 최소값들이야. 함수의 최소값이 저기 있는 공역의 최소값에 딱 떨어져야 1대1 대응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맞습니까? 이해되셨나요? 요게 무슨 역이라고? 공역이 뭐보다 크거나 같니? 2보다 크거나 같지? 그러니까 공역의 최소값, 공역의 마지막 바운더리가 몇이에요? 공역의 마지막 바운더리가 2야. 그럼 이 함수는 최소값이 2부터 시작해야 돼. 이해돼요? 근데 이 함수는 3보다 큰 게 정의역이거든? 그러니까 3보다 큰 게 정의역이니까 이 그림을 한번 봐요. 3보다 큰 범위니까 이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여기가 최소값이지. 그러니까 여기가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야? 2부터 시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그러니까 공역의 최소값이 어떤 함수 전체 범위를 그렸을 때 최소값하고 딱 맞아 떨어져야 돼요. 됐나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됐어. 여기가 2야. 이렇게 가, 그지? 그럼 얘는 최소값이 여기 찍힌 거고 여기서부터 하나씩 다 찍히는 거 아니니? 그럼 공역에 남는 부분이 생기지. 공역에 남는 부분이 생겨. 뭔 소린지 알겠죠? 이게 공역이야. 1, 2, 3, A, B, C가 있어.
공역에 남는 부분이 생겨요. 이렇게 남는 부분이 생기면 안 돼. 알겠지? 또한 만약에 남는 부분이 생겼어. 그러면은 요 그림에서는 전부 다른 곳으로 가니까 1대1 함수라고 얘기하는 거고 1대1 대응의 자격은 박탈당하는 거. 되셨습니까? 예, 되시죠? 다 A에서 A 뭔 소리야? A에서 A 이게 무슨 역할 한다고? 공? 역 됐죠? 정의역이자 공역 A에서 A EX 마오부터 그릴게요. EX 마오가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얘들아 너 어디까지 갔어? 진도를 빨리 나가라는 건가? 여기에 A, A를 찍어야 되거든요. 정의역도 A보다 크고 공역도 A보다 크니까 A, A를 좀 빨리 잘 찍으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Y는 X가 필요해요. Y는 X를 그려야 A와 A를 명확하게 찍을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를 A라고 한다면 이거 타고 들어가면 여기가 A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가 되고 정의역이 되고 이게 공역이 되는 겁니다. 이 정의역상의 최소값이 이 공역상의 최소값하고 동일해야 됩니다. 이 그림은 안 된다는 거죠. 이 정의역을 갖고 있는 거, 요 정의역상에서 보시면요. 최소값이 여기지 않습니까? 맞아요? 요 최소값하고 동일해야 되니까 A의 위치가 어딘지는 아실 것 같아요. 어딜까요? 여기 교점이 딱 A가 돼야 되겠죠. 여기가 A, 여기가 A가 된다면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입니다. 정의역상에서 최소값은 여기죠. 그게 여기 딱 떨어져야 되니까 결국 Y는 X와의 뭘 찾으면 된다? 교점을 찾으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정의역상에서 뭔가 최소값하고 정의역상에서 구한 최소값하고 공역의 마지막 바운더리가 딱 떨어져야 1대1 대응이 됩니다. 됐어요? 자, 그 말은 또 이렇게도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쓰는 거야.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을 때. 이때도 이런 풀이를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두 문제만 더 할게요. 한 2, 3분만 더 할게요. 네. 요거는 뭐 1대1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랑 붙어 있어야 돼요. 얘가 1, 몇 지납니까? 그럼 얘도 1,3을 지나야 되거든. 1 넣으면 3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가 붙어 있어야 되겠고 두 번째 어떻게 돼야 되겠고 얘랑 부호가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가하던 거면 계속 증가해야 되겠고 감소하던 거면 감소해야 되니까 요 A는 무슨 수가 돼야 될까요? 양수가 돼야 되죠. 요거 기울기 양수면 얘도 양수, 얘도 음수면 음수.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A는 3-B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죠.
이런 문제가 되겠고 한 문제만 더 풀고 갈게요. 뒤에 연습 문제 녹화도 해놨는데요.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자, 11번인데요. x에서 x로 오니까 얘가 무슨 역할 한다? 얘가 무슨 역할? 공역입니다. 정의역이자 공역. 됐어요? 정의역이자 공역이고 함수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무슨 함수가 조금 어려워졌습니다. 2차 함수죠. 2차 함수니까 아까 1차 함수는 y는 xy 교점을 바로 잡았는데 2차 함수니까 내려갔다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 여기가 2가 되겠고 여기가 1입니다. 1을 갖다 넣으면 여기가 몇입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고요. 됐나요? 그러니까 얘는 어쨌든 최소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죠. 어쨌든 최소가 마이너스 1이고. 자, 우선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돼요. 치역과 공역이 같아야 된다. 그 다음 요거요. 이게 정의역이자 치역이죠. 정의역이자 공역이에요. A보다 큰 것도 정의역, A보다 큰 것도 공역. A, A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보조선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겠나요? 이게 뭐지? y는 x라는 보조선을 그려놓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됐니? 그러니까 이런 건 안 됩니다. 봐봐요. a가 여기야. 그럼 a보다 큰 거지.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몇이야? 정의역, 공역이 이렇게 되면 안 돼. 그지? 이 범위 안에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더 어떻게 돼야 돼? 왼쪽으로 밀려야 되겠지. 누구를 포함하도록 밀려야 돼? 마이너스 1을 포함하도록 왼쪽으로 더 가야 돼.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포함하도록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염없이 멀리 갈 수는 하염없이 멀리 가봐.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렇게 타고 오면 얘가 공역이지. 공역이 너무 커. 그지? 함수값의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인데 공역이 더 커. 이러면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뭐야? A가 어디여야 된다는 거야? 이 함수의 최소값 마이너스 1인 지점에 여기가 A가 있어야 된다는 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A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공역과 치역이 뭐해질 것 같다? 같아져야 되겠죠. 치역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죠. 치역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까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단점이 있어. 얘는 치역과 공역이 같은 건 알겠는데 이 바운더리에서 감소했다 증가하니까 1대1 대응은 안 돼. 이해가 되나요? 요 정의역 구간 안에 봐봐. 이 정의역 구간 안에서 이 정의역 구간 안에서 함수가 마일까지 내려왔다 다시 올라가니까 치역과 공역이 같긴 한데 1대1 대응은 아니야. 알겠지? 자, 이렇게 되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 어딜까? 여기거든. 여기가 3이야. 3. 요 3이라는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가 3이고 3이에요. 3보다 클 때는 요 범위지. 요 범위의 최소값이 3이에요. 이렇게 될 때도 교점. 요건 1차 함수랑 똑같죠. 증가하는 파트니까.
요게 정의역으로 잡히면 이게 공역으로 잡히면서 함수 값들은 최소값부터 1대1 대응이 되겠죠. 그러니까 치역 공역 같으려면은 a는 마이너스 1과 3이 돼야 되는 거 맞고요. 이게 치역 공역 같은 거. 그 중에 3은 뭘까? 3은 1대1 대응이 될 수 있는 거. 내려갔다 올라가는 게 없을 때. 치역과 공역이 같은데 내려갔다 올라가거나 올라갔다 내려오는 부분이 없을 때.